오늘은 정말 중요한 걸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떤 옷을 만들어도 해야만 하는 여밈.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스냅 단추 달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형 옷에는 5mm 사이즈 스냅을 가장 많이 써요. 이게 5mm고요. 이게 7mm. 조금 차이 나죠. 스냅을 열면 두 조각으로 나뉘는데요. 오목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의상의 아래쪽에 오목을 달고 위쪽에 볼록을 달아주세요. 여밈 방향은요, 바라봤을 때 왼쪽이 위가 되고 오른쪽이 아래가 됩니다. 사람 옷이랑 같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또 만들다 보면 그냥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열펜으로 패턴의 똑딱이 표시를 옷에 해줄게요. 오목을 먼저 달아줄 거예요. 이 모양으로 오목하게 볼록을 꼭 끼울 수 있는 방향으로 달아주세요. 작아서 자꾸 움직이니까 구멍에 핀을 꽂아서 위치에 맞춰둘게요. 실은 두 가닥으로 준비해서 매듭 지어두세요. 저는 매듭이 옷의 안, 밖 어디에도 안 보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감의 안쪽에서 시작해 볼게요. 안감 안쪽에서 시작해서 오목이 구멍으로 바늘을 빼내주세요. 손으로 스냅을 잡아도 되고 핀대를 당겨서 잡고 있으셔도 괜찮아요. 바늘땀을 바느질하는 진행 방향이랑 나란히 간다는 느낌으로 바느질 해주세요. 한 구멍에 두 땀에서 세 땀이 지나가도록 합니다. 옆구멍으로 이렇게 같이 떠서 진행하세요. 한 땀 그냥 뜨고 두 번째 땀 뜨면서 옆구멍이랑 같이 뜨고 피는 이제 빼고 손으로 잡을게요. 여기서 버튼홀 스티치로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냥 땀이 나란하게만 진행해도 예뻐요. 중요한 거는 느슨하지 않게 꽉꽉 당기면서 바느질 하는 거예요. 느슨해서 덜렁거리면 옷태도 안 나거든요. 마무리 매듭도 안쪽에서 합니다. 자, 오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번에는 볼록 한쪽을 달게요. 볼록을 달 때는 위치 잡을 때 패턴을 쓰지 않아요. 달려있는 오목이 기준이 됩니다. 거기 맞추시는 거예요. 맞춰봐서 오목한 게 가려질 정도의 위치를 맞춰서 중심 표시를 열펜으로 해요. 볼록이를 중심에 맞춰서 핀 꽂아 둘게요. 바느질은 안감 안쪽에서 시작합니다. 이쪽은 옷 겉에 바늘땀이 보일 수 있으니까 원단색에 최대한 비슷한 실을 쓰세요. 저는 바늘땀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파란색을 쓰는 거예요. 똑같이 한 구멍에 두세 땀씩 뜨면서 진행하세요. 온라인 강좌가 이런 건 좋네요. 실제 옆에서 보는 것보다 확대해서 더 크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꽉꽉 당기면서 진행하세요. 느슨하지 않게.
다 바느질 했으면 안감 안으로 들어가서 안감을 한 땀 떠서 매듭 지어요. 이제 맞춰 볼게요. 잘 달렸네요. 좋아요. 이제 아래쪽에 달아 볼게요. 스냅을 달 때는 순서 기준이 있어요. 목선이 깔끔하게 맞아야 하니까 목선부터 달고요. 그 다음에 허리선 위에쯤에 하나 더 달아요. 똑같이 오목한 거부터 달아요. 핀으로 중심 위치에 꽂아 두고요. 시접 안쪽에서 시작해서 겉으로 나와서 구멍을 통과해요. 바늘땀 순서 나란하게 신경 써서 두세 땀씩 바느질합니다. 이제 손으로 단단히 잡을게요. 꽉꽉 당기면서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해주세요. 뒷면으로 빼서 매듭 짓고 실을 멀리 빼서 잘라요. 이제 볼록 한쪽 순서인데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위치를 잘못 잡으면 옷 사이가 이렇게 붕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잘 표시해야 합니다. 울지 않나 손으로 훑어보시고 핀으로 꽂아서 중심을 맞춰 볼게요. 펜으로도 표시해 주세요. 이대로 스냅에 볼록한 면을 꽂아 놓을게요. 역시 실은 두 가닥으로 안쪽에서 시작해요. 이쪽 면은 거의 혹겹이라 옆구멍으로 갈 때 겉감을 안 뜨도록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세요. 그냥 자기 구멍에서 한 땀을 뜰 때는 겉감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옆담으로 지나갈 때는 길게 늘어지는 실이 겉에 보이면 안 예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세요. 이 정도는 실색이랑 원단색이 같으면 표가 거의 안 나요.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번에는 매듭을 이대로 지은 다음에 시접 안쪽으로 실을 빼서 자를게요. 여기는 겉감에서 안 보이게 하려다 보니 스냅 위쪽으로 실이 이렇게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닫아볼까요? 엉덩이가 보일 것 같으면 여분이 더 있으니까 하나 더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달 거예요. 자, 이렇게 스냅 단추까지 달아봤습니다. 이 튜닉을 입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옷은 말 그대로 가오리 핏이라 굉장히 품이 넓죠. 제가 이 옷을 기획한 의도는 초보자분들도 편하게 바느질을 해보실 수 있도록 옷을 큼직하게 소매 연결 안 하고도 긴 소매 옷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되는 패턴으로 이런 느낌으로 옷을 만든 거고요. 중간에 펠고팅 레이스를 없애면 엄청 쉬운 옷이에요, 이 옷이. 앞판 한 장, 뒷판 두 장으로만 구성이 되는 거니까요. 잘라서 루즈핏 티를 만든다든가 응용을 해보시면 좋고요. 원단만 아사같이 더 얇은 원단으로도 바꿔보세요. 또 다른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자수도 활용하셔도 좋고요. 스타일링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품이 많이 넓죠. 특히 레이나보다 블라이스 같이 작은 인형에는 더 여유가 느껴지실 거예요. 허리끈을 최대한 좁힌 후 묶어서 매듭 지어주세요. 이러면 끈이 안 빠지고 고정이 잘 돼요. 앞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예쁘게 되고요. 뒤쪽은 아직 많이 여유가 있죠. 인형 바디에 따라서 입었을 때 뒤가 너무 남는다 싶으시면 여기를 소매처럼 턱주름을 잡아주셔도 좋아요. 끈 통로랑 평행한 위치에 표시를 해서 턱주름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소매랑 같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턱을 잡아서 2땀 정도 헹궈주세요. 매듭은 앞에서 지어도 되고요. 실만 멀리 빼서 자르세요. 저는 잘 보이라고 파란 실로 했는데 우리 가방 만들고 남은 빨강 실 있죠? 그런 걸로 이렇게 한 2땀 떠주시면 장식 스티치 효과도 날 거예요. 여기에도 턱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바늘땀을 예쁘게 2땀 정도 나란히 떠주세요. 저는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미리 위치 표시를 안 했는데요. 하실 분들은 앞면 끈 통로랑 평행하게 위치를 딱 그려놓고 작업하세요. 주름을 잡으실 때는 주름 모양이 중심선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 되게 만드세요. 어디 입혀볼까요? 우리 모델님 나와주세요. 손목 주름 잡을 때 손이 간신히 통과되는 정도가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손목에다 맞추면 손 못 끼워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뒤에 턱을 잡아주니까 뒤쪽도 너무 벙벙하지 않게 모양이 나죠. 매만져서 핏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린넨 튜닉을 스타일링까지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와! 다음에는 대망의 베이직 민소매 원피스를 만들어 볼게요. 튜닉 완성 축하드립니다. 완성작 많이 보여주세요.